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네, MTN 이항영 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엔비디아 좀 살펴주실까요? 오늘 3%대 약세를 나타냈는데 그 중국에서 반독점에 대한 수사 착수. 근데 엔비디아의 관심보다 이제 뭐 팔란티어 앞서서 네 외신도 살펴봤습니다만 그런 관심으로 좀 이동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각 변동이 좀 있는 겁니까? 늘 말씀드리면 주시장을 하루하루 보고 시시각각 봐갖고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도 뭐 위험한 건 좀 분명히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보다는 도도한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강화될 것 같은 생각 다들 하시잖아요. 중국이라고 더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도 뭔가 계속 이슈를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이슈는 계속 있을 거다. 다만 우리가 뭐에 집중하느냐. 그럼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AI에 대한 세상에 대한 방향성, 얼마만큼 시장이 커지겠느냐를 먼저 좀 보셔야 되겠고요. 팔란티어는 뭐 저희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요. 팔란티어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방향성도 맞죠. 다만 앞서 표현도 한번 잠깐 정리가 됐다시피요. 팔란티어 자체에 대해서 매수율을 갖고 있고 현재 가격도 목표주가 높게인 것은 한 두세 곳밖에 없겠고 여전히 상당히 지금 낮게 나와 있습니다. 늘 말씀은 장기적으로 뭐 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지금 소위 밸류에이션을 보면 150배 막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좀 마음을 좀 느긋하게 보셔야죠. 하루하루 보고 오늘 7% 올랐다, 뭐 5% 떨어지 이런 걸 보면 저는 테마성 주식으로 매매, 한국 주식 하듯이 하면은요 어떤 주식도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팔란티어로 시선이 옮겨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 시장 확대 이 면을 좀 봐야 되겠네요.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AI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번 강조드린 바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 물결이.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모든 것의 백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아주 오리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차곡차곡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AI가 확산돼 가고 있는 관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초격차 해소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만 갖고 테슬라만 갖고 이게 아니라 조금씩 확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산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줄이다. 여러분들 노트북, 핸드폰에 제일 첫 화면에 딱 저장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줄이 분산 투자라는 거. 네. 생명줄 네네. 잡아야죠. 예. 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영향력이 이제 다른 종목들과의 격차가 좀 줄어든다. 이게 내년에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액티브 ETF 시장 급성장 추세 오늘의 주제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주제를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나는 좀 더 좋은 수익률 내기를 더 원하잖아요. 지수가 지금 25% 올라갔는데 S&P 500가 작년도 마찬가지인데요. S&P 500에 대해서 관심 포인트가 그렇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 코스피면 코스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는데요. 여러분이 미국 주식 조금씩 해보시면 이 벤치마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액티브 시장에서의 조금 더 이제 관전 포인트가 좀 커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액티브 ETF 시장도 같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올해요, 액티브 ETF 시장만 하더라도 2,57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어 오면서요.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새로운 ETF도 액티브 ETF도 커졌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올해요, 지난주까지 무려 500개 이상, 그러니까 한 주에 10개 정도씩 액티브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들도 원했지만 기관 투자가도 원했고 이거에 대응하는 자산 운용사들도 기존의 뮤추얼 펀드나 이런 지수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공격력을 과시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성을 추가해서 액티브 ETF가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렇듯 이런 액티브나 신규가 출시가 늘어나고 이렇게 또 자산 규모의 증가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ETF 수요가 광범하게 커졌다고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2020년이죠. 불과 4년 전에 SEC에서 액티브 ETF 자산의 출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 중에 대표적인 액티브 ETF는 아크 시리즈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네네. 그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액티브 ETF가 마디마디 강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마크를 이기는 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액티브 ETF가 좋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소비자들, 뭐 심지어는 국내 투자가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가장 많이 있는 거가 오히려 저는 뭐랄까 갑이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더 좀 안전하다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 하면 예를 들어 미래에셋이나 삼성전자가 뭐 탑1, 탑1, 2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 레벨, 이제 기왕 미국 주식 하셨으면 전 세계 레벨의 이제 탑 티어들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 당연히 전 세계 가장 1등 회사는 블랙락이거든요. 블랙락이 오늘도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어려운 시장에서도요. 그러니까 블랙락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저희가 SPY 얘기하는 바로 운영하는 회사가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STT.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회사. 지금 $100 엄청 내면서 최근에 주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위즈덤 트리라든가 찰스삽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런 자산 운용사를 떠나서 금융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금융주 ETF가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XLF라는 것이 있겠고요. 특히 증권사라든가 딜러들 이런 거 모아놓은 것이 IAI 이런 것들도 ETF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만끽할 수 있다라는 생각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예, 올해 키워드 가운데 ETF 시장의 확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액티브 ETF 시장 급성장 추세에 대해서 현 상황 그리고 전략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외신에서 다루고 있는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야후파이낸스가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이유 있는 낙관론이었다. 역사적인 사상 최고가에 초근접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대응 전략 한번 중간 점검해 가시죠. 네, 오늘도 이제 $400를 잠깐 넘고 네.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 마감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여러분들 기록을 위해서 확인드려 드리면 지금 테슬라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간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뭐 엔비디아 이렇게 올라가고 테슬라 여러분도 좋아하는 팔란트 이렇게 올라가는데 테슬라는 올해 많이 올라갔었지만 실제로 2021년 11월 4일 날이요. 종가입니다. 종가 409억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뭐 돌파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이제 분위기 좋았죠. 처음에는요. 404달러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아주 고점 대비 보면 $20밖에 남지 않았고요. 뭐 퍼센트를 보면 1, 2%밖에 남지 않은. 저거 찍고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그때 그랬었죠. 네. 매도하신 분들 많이 배 아프시다고. 아유, 예. 네. 뭐 다시 또 사시고 뭐 하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금년에 주가 상승률은 57%가 60%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막판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가 반전의 모멘텀이 역시 어떤 당장의 실적보다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죠. 실제로 금년 초에 테슬라의 주당 이익 전망은 $5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3.4달러 하향 조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이익, 뭐 당장 내년까지 이익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왜 이렇게 이익 전망이 내려갔냐면 중국에서의 가격 경쟁 심화되고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생각보다 부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의 기대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이제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 물론 테슬라보다는 약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떨어져 있지만 이미 구글 웨이모는 매주 15만 건 이상의 자율주행 택시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경험하면서 유튜버들 나 타봤다 하는 영상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내년 하반기 이후에 테슬라가 이제 이 사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다만 최근 들어서 이런 이익에 대한 그런 변화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월가가 상당히 목표 주가를 최근에 올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신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을 하시다가 소위 국장을 탈출해갖고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저희가 자주 이렇게 보여드리면 월가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저게 맞가 틀리다 이런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미국 주식은 이런 월가의 전망이라든가 월가의 목표 주가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순응하는 자세를 갖기 시작하면 미국 주식을 하루 아래 등락보다는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3년 만에 이제 최고가, 그러니까 신기록을 다시 초근접하면서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접근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다뤘습니다. 배당의 계절이 오면 배당 수익률 4% 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4% 이상의 배당 수익률 탑 10이 꼽혀졌다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타이틀을 배당의 계절이 오면이라고 잡았는데 저 미국 주식 오래 하셨던 분은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미국 주식을 처음 해보신 분들 위해 계셔갖고 제목을 잡았지만 배당의 계절이라는 게 역설적으로 미국 주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배당의 계절이라면 딱 지금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연말까지 사고 뭐 이래야 배당락 이런 생각하시는데 미국은 이제 배당 라인이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확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배당이라는 건 꾸준히 계속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나이대랑 상관없이 꾸준히 해갖고 가는 모습. 다만 배당 수익이 높냐 낮냐 차이지만 늘 미국 주식할 때 중요시하게 되는 것은 배당 수익 자체보다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그런 걸 보셔야 되겠는데 그래도 좀 연배가 있으시나 이런 분들은 조금 배당 수익이 높으면서도 주가가 좀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건데 그런 것을 이번에 마켓워치에서 찾아왔는데요. 선별기준 보면 1,500 등의 대기업 중에서 뽑았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최소 5명 이상의 투자 의견이 있는 거 그리고 최소 4%의 배당 수익률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당을 3개월에 한 번마다 줍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몇 기업이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기업이 있지만 아주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은 했다면 대부분이 3개월마다 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배당금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배당을 줄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큰 기업들도 이슈가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오늘 뽑아드린 것은 배당금을 삭감한 기업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목표 주가가 평균 상승 여력 대비 한 10% 이상 차이가 나 있는 기업들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10개를 뽑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좀 운이 좋게도 헬스브로가 여기도 들어있고 오늘 헬스브로가 주가 뭐 M&A 이슈 때문에 급등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런 걸 포함해서 한 서너 종목을 차트랑 같이 보여드리면 AES 코퍼레이션이라고 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헬스브로는 오늘도 이슈가 됐던 바로 그 장난감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소노코 프로덕트가 패키징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비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카지노 리츠가 되겠고요. CV 헬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금만 익숙하실 수도 있고 조금만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주식 안에서 배당 4%를 보장하고 좋은 종목 한 10가지 꼽힌 것들 외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들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AI가 시장 장악하나 앞서 살펴봤지만 엔비디아가 조금 하락을 했어도 팔란티어가 시장 확대가 되고 있고 주가 급등이 보이고 있는데 앞서 그 블랙락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계속 떠오르고 있는 샛별로 장악되고 있는데요. 네, 바로 그 블랙락이요. 그 AI에 관련된 성장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AI 성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ETF로 관련된 걸 보셔야 된다 얘기하면서 ETF를 2개를 스스로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엔비디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또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걸 활용한 다양한 기업군이 AI를 통해서 장미의 어떤 수익을 얻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앞으로 4, 5년간의 그림으로 딱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락에서 2개의 ETF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ARTY입니다. ARTY는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소개하는 건데요. 블랙락에서는 미래 AI 및 테크 ETF를 모아놓은 것이 되겠고요. 주가는 38달러 정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최근 들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액티브형을 말씀드렸는데요. 나온 지 한 달 반밖에 안 된 완전 신상 ETF가 되겠습니다. BAI라는 ETF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TSMC, 아마존까지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것이 상당 부분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별도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자 앞서 살펴본 그 블랙락의 주가 상승 나타난 것은 블랙락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고요. 그가 뽑은 AI 탑 10도 같이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양기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